자, 오늘 또 비와 비율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비와 비율 중에서 비율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어요. 정말 많이 쓰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이게 학습 목표인데요. 각 지역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비교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넓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치? 넓이에 대한 인구. 요만큼의 넓이에 인구는 얼마큼 들어있을까? 넓이가 기준이 되고 인구는 비교량이 되는 거야. 자, 야구 선수의 타율이 나왔네. 자, 2할 5푼 7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 타율도 마운드에 얼마큼 섰는데 그 중에 몇 번 안타나 홈런을 때렸는가,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지도의 축척, 그 다음에 용액의 지나기 등을 해결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걸린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 자, 뭐뭇에 대한 이 말이 있으니까 누가 아래로, 걸린 시간이 아래로 가요. 그 다음에 이게 기준량인 거고, 간 거리가 바로 얘가 비교되는 거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얘를 왜 비교를 할까? 만약에 어떤 거는 여기 예시가 써 있는데 3시간 동안에 180km를 갔대. 어떤 거는 3시간 동안에 300km를 갔대.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해 주는 거잖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이쪽이 더 큰 거지.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 이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얘는 3시간 동안에 180km로 갈 수 있는 빠르기를 얘기해 주는 거야. 요 마우스를 자동차라고 하겠어요? 깜짝하지 않아요? 얘가 3시간 동안 이렇게 엉금엉금 가는 게 아니라 엄청 슉 이렇게 빠르게 가면서 3시간 동안 180km를 가는 거야. 근데 얘는 더 무시무시한 거지. 3시간 동안 몇 킬로를 가는 거야. 얘는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뭘 붙여줄까요? 얘는 열심히 가라고 머리에 띠를 좀 띄웠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더 빠르게 가는 거야. 얼마나 더 빠르게 가는 거야? 3시간 동안 300km씩이나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속력이 얘는 60km고 얘의 속력은 100km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알겠지? 자, 아까 단위가 어떤 거였었냐면 여기는 킬로미터, 여기는 아워,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쓸 때 60km per hour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알겠지? 요 단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단위가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얘는 60m만 가는 거네. 1시간 동안 60m를 가게 되는 거야. 이 속력이 갑자기 훅 하고 줄어드는 거지. 귀여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그래서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이, 이게 이름하여 뭐라고요? 이게 바로 속력인데요. 이 속력은 지금 3분의 180, 요거 예시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네요. 3분의 180이라서 60km per hour라는 속력이 나옵니다. 빠르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속력은 요새 애들은 빠르기라고 배우더라고. 선생님은 요새 사람이 아닌가요? 네, 선생님은 늙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아하, 요거를 선생님이 못 가렸네요. 자,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라고 나왔네. 넓이에 대한, 뭐뭇에 대한, 넓이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요만한 나라에, 요만한 면적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근데 가면 뭐 알래스카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엄청 넓이가 큰데 사람이 드문드문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율로 나타내 줄 수 있지. 예를 들면 인구가 이만큼 있대요. 근데 넓이가 이렇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또 알 수 있겠지. 이 인구 밀도라고 그랬잖아. 얘가 인구 밀도의 단위는 여기서는 명이라고 나올 거고 여기는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이거 계산을 했더니 친절하게 9110이라고 나왔죠. 9112 명 퍼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라고. 자, 어쩐 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넓이가 5제곱킬로미터인데 인구가 한 명만 살 수도 있지. 외로운 나라야. 그럴 땐 어떻게 써주는 거야? 5분의 1 여기에 명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금물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 소금물에 대한 이렇게 나왔네. 소금물 선생님이 나오면 그림 그려보라고 그랬잖아. 모든 활용 문제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이것도 못 지웠네요. 소금물에 대한 소금량의 비율. 선생님, 소금물이라는 건 소금이 이미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소금의 양이 아니야.
이미 들어있는 소금물 있잖아. 이게 소금물이겠지. 소금이 들어있는 물. 그래서 여기는 소금물의 양, 그 중에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알겠어요? 얘를 농도라고 얘기하거나 진하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진하면 진할수록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짜지는 거지. 만약에 이게 설탕으로 바꿀까요? 설탕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엄청 달아지는 거죠. 진하기가 진할수록 점점 달아진다. 소금물에 대한 소금 양의 비율, 그래서 소금물 양 중에 그 중에 소금은 요만큼 차지했어요. 이것은 250 중에 소금은 그 중에 30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50분의 6이라고 돼 있고, 여기 봤더니 밀리리터라고 돼 있네. 밀리리터 퍼 밀리리터. 자, 그러면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요렇게 한번 봅니다. 은수가 자전거를 타고 30km를 가는데 여기 누가 나왔냐면 거리가 나왔네요. 자,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수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구하시오. 비율이라고 나왔으니까 뭐뭇에 대한 요게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럼 걸린 시간이 몇 시간 걸렸대? 2시간. 근데 얘는 얼마큼 갔대요? 30km. 시간은 hour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여기는 15. 요렇게 나오면 되겠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잘 들어봐봐. 지금 요 말 그대로 갖다 놓으면 2시간 동안 30km를 갔다 그러잖아. 2시간 동안 30km를 간 이거를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속력을 보면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이렇게 외운 애들이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라고. 2시간 동안 30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 이게 바로 속력인 거야. 자, 다시 2시간 동안 30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란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얘를 어떻게 보는 거라고? 4시간 동안 30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 이렇게 돼 있을 때 10km를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30km를 가는데 4시간 걸렸다며. 그러면 10km를 갈 때는 얘를 3으로만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3분의 4시간이 걸렸어요. 3분의 4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분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3분의 4 곱하기 60분. 이렇게 하면 80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다고. 물론 당연히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속력을 가지고서는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움직이려면 얘가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아. 얘가 뜻하는 게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자, 직사각형 모양의 두 마을이 있대요. 가 마을에는 297명이 살고 나 마을에는 420명이 살고 있을 때 인구가 더 밀집한 마을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자, 밀집했다라는 거는 요만한 면적에 얼마나 빽빽빽빽하게 있느냐. 요런 마을에 짠, 얘네가 이렇게 3명이 아주 힘들게, 야, 너 떨어지겠어, 조심해, 야, 저리 가,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있느냐, 아니면 한 명만 혼자 사는 거야. 여긴 나 혼자 사니 아주 좋군 이러면서 빠밤 혼자 이렇게 노는 거예요. 어쨌든 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면적 땅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느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느냐, 요게 바로 더 밀집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인구 밀집도라고요. 그러니까 면적 먼저 구해볼게요. 얘는 9제곱킬로미터 중에 이게 기준인데 그 중에 여기는 297명이 산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남마을에는요, 요렇게 두 개 곱하니까 12제곱킬로미터 중에 420명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더 큰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33이 나오고 여기는 35가 나왔네. 그럼 어디가 더 빽빽한 거야? 그렇지, 이쪽이 더 빽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쓸 때는 남마을이 더 밀집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이제 한번 또 볼게요. 자, 여기서 설탕물 나왔네, 설탕물. 자, 그러면 그 설탕물에 대해서 설탕이 누가 더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지. 60, 80 이것만 보고선 하면 절대 안 되겠지? 진하기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주라고. 활용 문제는 언제나 그려주는 게 좋아요. 여기 봤더니 물의 양은 340이래. 물의 양이 340인데 설탕의 양은 60g인지 모르네요. 60이라고 나왔어.
340이 있고 또 얘는 설탕의 양은 60이란 얘기야. 근데 잘 봐야 돼. 뭘 잘 봐야 되냐면 물의 양은 정말 그냥 물의 양인 거야. 설탕 물의 양이라고 그랬지. 설탕 물의 양이니까 둘을 더해줘야 설탕 물이 되죠. 설탕과 물이니까 설탕 물의 양이 되는 거지. 그러면 설탕 물의 양은 400이 되는 거네. 그 중에 설탕의 양 그러면 60이 되는 거야. 알겠지? 340분의 60이라고 했으면 틀렸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의 양에다 설탕 물의 양을 더해줘야 설탕 물의 양. 그럼 여기는 500 중에서 그 중에 설탕의 양인 80 두 개를 비교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하려면 똑같이 2000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그렇지, 얘가 더 진하다. 같은 설탕물 양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여긴 320 이렇게 나왔으니까 니은 설탕물이 더 진합니다 라고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우리가 비율을 배우고 있는 거야. 또 이렇게 나왔네요. 물 372인데 설탕 28g을 섞어서 만든 설탕물의 진하기는 몇 %입니까? 자, 우리 진하기 찾는 거예요. 진하기 어떻게? 물만 있으면 안 돼요. 설탕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개를 섞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372 더하기 28 이 중에서 설탕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퍼센트를 물어봤네. 그럼 여기는 400분의 28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몇 %요? 7% 진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요. 자, 요거 딱 한 문제만 이제 더 풀고서는 끝을 낼게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할 얘기가 많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얘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 이런 걸 더 해볼게요. 이자율은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라고 나왔어요. 이자율이라고 나왔고 비율이란 느낌이 들죠? 비율이니까 당연히 무엇에 대한, 기준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비율 이렇게 나와야지. 자, 그러면 볼게요. 이자율은 예금한 돈분의 이자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100만 원을 1년 동안 예금하고 생긴 이자가 2만 원일 때 이자율은 아까 얘기했잖아. 100만 원 중에 2만 원. 그럼 여기는 100분의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0.0이라서 2%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고. 100만 원을 예금을 해서 2만 원이 생긴 거잖아. 이걸 비율로 따진다니까. 그래서 얘를 2%라고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100분의 2는 2%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 아, 그러면 100만 원 집어넣었을 때 2만 원을 주는구나. 100만 원 집어넣었을 때 2만 원을 주는구나. 그게 바로 이자율이구나. 그럼 다시요. 7%의 이자율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재구성을 하라니까. 네가 알아듣기 쉽게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7만 원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만약에 200만 원을 집어넣는다면 나는 그렇지 14만 원을 받게 되는 거야. 이자로. 이해 가는 거죠? 뭐 은행 같은 데 가다 보면 그런 거 나와 있잖아. 우리는 이자를 많이 줍니다. 3% 이자율 이렇게 나왔어. 그럼 3% 하고 그냥 3이구나. 숫자 3이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3만 원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는 얘기야. 지나가다 20% 이자율 이렇게 있으면 20? 그러면 100만 원 집어넣으면 20만 원이나 주네? 사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율이 3.5인 은행이 있습니다. 3.5 아까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렇지. 100만 원 집어넣으면 3만 5천 원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근데 이 은행에 150만 원을 예금한다면 1년 후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아, 그럼 얘는 150만 원을 집어넣으면 이자만 생각해줘봐. 이자는 얼마를 받는 거야? 100분의 35 100분의 3.5 150 곱하기 1000분의 35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 이자인 거야. 그럼 여기는 자 이렇게 나오면 52,500원이야. 근데 이 52,500원이 뭐라고? 이것만 딱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나면 큰일 나죠? 이건 이자야. 이자. 원래 들어간 돈도 얼마야? 150만 원. 그러니까 150만 원도 더해서 155만 2,5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니들 생각할 때 누가 52,500원만 씁니까 선생님? 155만 2,500원이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이자만 계산하고서는 되게 아깝게 자기가 실수로 틀렸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연구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그걸 한번 가르쳐 줄게요. 다음 시간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찍는 걸로 할게요. 인사는 얘로 할게. 다들 힘내. 파이팅!